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멘토라 수학 상향 계단을 타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수학이 고등수학 지금부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중고등 수학의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과 하, 이건 거의 중학교 내용이 참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배울 수1 내용부터 수1, 수2,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는 졸업할 때까지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습이다. 배운 거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진도만 나갈 생각하시면 진도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 알았지?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지수법칙, 그리고 xn제곱 이퀄 a까지 연결돼야 된다. 한 단계 더 나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m 루트 a라는 게 배워야 돼요. 앞에 m 자리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예요. 루트 3의 의미는 앞에 2가 생길 때 있단다. 많이 쓰니까 2가 생길 때 있는 거예요. 이걸 한글로 바꾸면 맞아요. 그냥 제곱 근 3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루트 3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앞에 이거 의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세제곱 루트 3의 의미를 읽어낸다면 한글로는요. 세제곱 근 3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 라고 묻거든. 맞아요. 읽어낸다면 세제곱에서 3이 되는 실수 x의 표현을 세제곱 루트 3이라고 쓰자고 약속한 거야. 이게 무리수의 탄생 이유인 거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유리수예요. x는. 하지만 제곱해서 3이 되는 건 유리수 범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야. 세제곱에서 3이 되는 유리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이렇게 만들어내자는 약속이야. 근데 이걸 좀 적히다 보니까 조금 귀찮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약속을 쓴 거야. 근호 앞에 3이 있죠? 이 3이 지수의 3분의 1로 들어가요. 낯설죠? 어떻게? a의 m분의 1제곱. 한 번 더. 잘 보세요. m 루트 a의 n제곱의 정의는 a의 n제곱의 m분의 1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m분의 n제곱이라고 숙제하세요. 단 여기 보시면 밑에 들어가는 건 밑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 언제 쓰냐면 밑 a가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큰 실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음수가 들어가는 건 뒤에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분간은 m은 어떤 수? 2 이상의 자연수만 써먹을 거예요. 지금은 실수도 확장이 돼요. 이것도 꼭 여기 뭐 하여튼 자연수만 들어간다. 지금은 알았죠? 요것만 두 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좀 낯선 건 압니다. 근데 요 첫 단추를 이렇게 쌤이 개인적으로 안 하거든. 요걸 익히고 쌤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는 숙제하세요. 다시 같이 읽고 넘어갈 겁니다. m 루트 a는 m 루트 a라는 표현을 씁니다. a의 n분의 1제곱. m 루트 a의 n제곱은 a의 n제곱의 n분의 1제곱. 지수법칙이잖아. 어떤 지수법칙? a의 별제곱의 하투제곱은 a의 별곱 하투제곱이거든. 얘를 이용할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래서 a의 n제곱의 n분의 1제곱은 a의 n분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페이지 12쪽에 2번 한번 천천히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고 n 루트 a를 보이죠? 찾았나요? 자, 1번 과정 찾았죠? 다시 이거 좌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좌변 n 루트 a의 전체 n제곱이라고 돼 있어.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요거 잘 읽어봐. 요거 좀 지수에 정의했었죠, 그지? a의 n분의 1제곱이 정의예요. 그 녀석의 n제곱이거든. 보이죠? 요 소괄 안의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n 약분되네. 그래서 a의 1제곱이라는 정의를 쓸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번에 좌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좌변 보면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가 보이죠? n 루트 a라는 것은 a의 몇 제곱? 그렇지. n분의 1제곱 곱하기 n 루트 b는 b의 n분의 1제곱. 지수법칙이네. 아하. a 곱하기 b 전체의 n분의 1제곱. 그래서 n분의 1제곱을 다시 근호로 쓴다면 맞아요.
n 루트 a 곱하기 b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한번 보세요. 3번의 좌변도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분모는 n 루트 b 분의 분자는 n 루트 a거든요. 분모는 b의 몇 제곱? 그렇지. n분의 1제곱. 분자는 a의 몇 제곱? 그자. 한 번 더 지수법칙이네. 아, b분의 a의 전체 몇 제곱? 그렇지. n분의 1제곱. 전체 n분의 1제곱은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제곱근 자체의 정의란다. n 루트 b분의 a. 언제 정의를 써먹냐면 다시 할 겁니다. 밑은 엄밀하게 따지면 1이 아닌 양수. 0보다 크면 되고요. 지수는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이 정의가 접목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좌변 한번 보죠. 좌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 루트 a가 되어 있거든. 이 녀석이 전체 n제곱이 되어 있어요. 아하. 아, 전체 m제곱이네요. 자, 이거 소괄호 안의 값은 정리하면 a의 n분의 1제곱이었지. 그 녀석의 m제곱이거든. 다시 바꾸면 a의 n분의 m제곱인 거죠. 이 녀석의 정의는 n 루트 a의 m제곱이에요. 차이가 좀 있죠. 우리 중학교 복습 한번 할까? 중학교 복습 중에 이거 기억나나? 루트 a 전체 제곱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a 해서 루트 a 제곱의 루트 씌운 거거든. 하지만 이 녀석은 a가 0보다 클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을 때는 써먹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과 똑같다는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란다. 다섯 번째 좌변 한번 보세요. 자, m 루트 n 루트 a가 되어 있거든. 그럼 이거 근호 안에 건 봐보세요. 이거 전체 밖에 있지. 밖에 있는 거 어떻게 쓰냐면 근호 안에 건 그대로 놔주고 전체의 n분의 1제곱이 정의예요. 다시 한번 정의. 이 지수의 정의는 다시 네모 루트 a의 세모 제곱은 밑은 0보다 크고 네모와 세모는 2 이상의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a의 세모 제곱에 네모분의 1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의 네모분의 세모 이게 정의라고 했어요. 오, 낯설지. 요거 한번 봐봐. 소괄호 안의 값은 a의 n분의 1제곱이거든. 근데 밖에 n분의 1 있잖아. 위치를 높이를 맞춰줘야 돼. 이렇게 지수의 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계산하면 a의 mn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mn 루트 a 또는 이렇게 쓸 거예요.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n분의 1제곱이네. 소괄호 밖에 n분의 1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루트 a의 n분의 1제곱. 이 점선으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n 루트 m 루트 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12쪽의 거듭제곱의 성질 중에 6번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간단합니다. 좌변 한번 천천히 보게 되면 np제곱의 루트 a의 np제곱은 다시 한번 a의 np제곱의 전체 np분의 1이 되는 지수에 곱해지는 거야. pp 약분되네. 정리하면 a의 n분의 m제곱이 되고요. 자, 따라오시죠. 다시 바꾸면 이 녀석은 n 루트 a의 m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p도 자연수란 말이 넣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유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4번 보십시오. 12쪽 거듭제곱의 대소관계 보이지? 여기다가 받아 적으세요. 등식의 법칙이란다. 지수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단 밑이 0보다 클 때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잘 보세요. 별은 양수,
하트가 양수일 때, 별이 만약에 하트보다 크다 한다면, 자 보세요. 지수에 뭘 곱할 거냐면 지수에 n분의 1 곱할 거예요. 단 곱해주는 n 값은 당연히 0보다 n분의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별의 n분의 1제곱은 항시 큽니다. 하트의 n분의 1제곱보다. 그러면 선생님 법칙이니까 거 증명 못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How? 뭘로 증명할 거냐면 다 배우고 나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걸 함수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중3 때 배웠던 거야. 루트 A가 자 이렇게 할까? 그때는 이 증명을 그냥 단순히 외우거나 그냥 도형으로 증명했다면 이렇게 기억나나? A가 B보다 커. 당연히 0보다 클 때. 루트 A가 커요? 루트 B가 커? 그렇지. 이 증명을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그때는 도형으로 했단다. 정사각형 넓이가 A짜리인 정사각형, 넓이가 B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두 도형을 만들어가지고 넓이로 증명했거든. 아니 이 넓이가 그러면 A인 정사각형이라면 모든 변의 길이 같고 모든 각이 직각인 정사각형이라면 넓이가 A인 거야.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가 될 수밖에 없잖아. 양의 제곱근. 얘도 마찬가지야. 정사각형 넓이가 B라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B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럼 A가 B보다 크다면 그 해당하는 길이도 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근데 함수로 조만간에 이런 무리 함수 루트 n 루트 a x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그릴 수 있단다. 무리 함수는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그죠? 선생님 그림도 그렸잖아. 그 기본적인 형태, 이 정도 형태 가지고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증명 짧게 해드릴게요. 요것도 참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아니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클 때 단 A가 양수, B도 양수일 때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더 커요. 그걸 함수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루트 A라는 것은 오케이, A에 대응된 함수값을 표현하는 거니까 정의역값은 X일 때 대응된 치역이 루트 A라고 부르거든. 루트 B를 설명 안 한다면 정의역 X자리에 B를 대입했을 때 대응된 함수값이 되니까 가정, 이 조건이 성립하려면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원점을 스타팅 포인트 잡는다면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지. 이렇게 함수를 설명하는 거란다. 이걸 하다 보니까 법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프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중3만 한 거야. 근데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게 그냥 이해가 된단다. 근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야. 밑이 양수이고 부동호 방향이 별이 더 클 때 지수에 똑같은 수 n을 곱하든 n분의 1 곱하든 양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곱하거나 부동호 안 바뀐다는 거예요. 수일 필수예제 1번입니다. 14번 14쪽 문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기만 하면 안 돼요. 변형한 걸 풀 수 있으려면 자 풀이 적는 거 보세요. 64의 세제곱근을 풀이를 적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세제곱에서 64가 되는 실근. 만족하는 x값은 무조건 3개가 있어요. 일반화시킵니다. 홀수분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몇 개? 실수는 하나죠. 그 표현이 넘겨서 물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맞잖아. 인수분해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쓸 거냐면 맞아요. 세제곱 루트 64의 실근이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4 맞아. 이 의미를 다르게 풀 거야 이제. 오, 잘 보세요. 64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인 거예요. 64는 4의 몇 제곱? 맞아요. 4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의 3분의 1제곱. 슥슥. 밑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답은 4. 기억은 옳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면 틀린 거야. 왜? 세제곱에서 그래. 64가 되는 실근은 하나지만 실근만 물은 게 아니라 3개 다 물었거든. 얘는 실수인 거고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허수는 2개가 있다고. 근데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x는 허수 2개가 있어. 총 3개가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설프게 공부한 게 위험한 거예요. 니은 보세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은은 풀이를 적으라 한다면 내 자제들 이렇게 적어야 돼. 4제곱에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실근은 없어요. 실근은 몇 개? 0개인 거야. 짝수분법에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어. 하지만 허근은 4개가 있는 거야. 허근의 표현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 루트 마이너스 81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자체가 근호 안의 값이 음수일 때는 허근이에요. 지수가 얼마일 때? 짝수일 때는. 그래서 허수만 존재해. 실수는 없다. 그래서 맞는 표현 맞죠? 예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이 근이야. 이 녀석도 풀이를 적으라 한다면 어떻게 적을래? 어떤 수? z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z는 몇 개 있다? 3개 있는 건데 오케이, 그 표현이 그 중에 실수만 표현한다면 z는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 홀수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그게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맞아요, 무리수죠. 유리수죠. 왜? 잘 보세요.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 그거의 전체 3분의 1제곱이거든. 그래서 3, 3 없어져서 마이너스 2라고 쓸 거야. 이런 표현 지금은 낯설죠. 처음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직관적으로 풀 수 있죠. 이 과정 안 쓰고도 이만큼 과정이 없어도 다시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z는 실수는 한 개 있죠. 마이너스 1 3번 곱해보세요. 이런 과정 맞아. 처음 보는 표현입니다. 다음 시간에 주려고 쓸 거지만 음수인 건, 특히나 밑이 아직 음수인 건 내가 설명 안 했어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2, 이 과정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결을. 알았죠? 유리수. 그러니까 실수는 하나 있지만 나머지 2개는 허수예요. z 2개는 안 적어도 되겠죠? 적어드릴까요? 허수 보여드릴까? 안 해도 되겠죠? 허수가 있다는 거야. 이 녀석을 그래서 간단한 예를 머릿속에 박아 놓아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요.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얘를 풀이를 적으라 한다면 맞아요. 어떤 수로 3번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실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홀수분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간단한 예를 우리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실수가 있어요. 나머지 2개는 허수고요. 표현할 수 있냐고? 예, 할 수 있어요. 실수로 표현하면 별은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표현이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맞아. 이걸 외우시면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야. 제곱에서 뭐가 되는? A가 되는. A가 짝수일 때와 A란다.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구분해서 맞아. 3개로. A가 양수, 0, 음수 총 3개로 다 쪼개고요. 마찬가지예요. A가 양수, 0, 음수로 쪼개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6가지 케이스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 개념이 안 흔들리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실수인가 한 개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맞죠? 실수만 따진다면 한 개 맞죠? 그럼 뒤에서 맞을 거 틀릴까요?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 틀린 거예요. 허수 2개 더 적어줘야 되거든. 총 3개를 다 적어야 돼요. 실수 모미가 아니잖아. 복소수 모미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뭐가 맞다? 니은만 맞다는 거예요.